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할 일을 한다. 지금은 한덕수의 시간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일본 총리보다 더 오랜 시간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트럼프도 상황이 좋다, looking good 이란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일본 같은 동맹을 우선시해서 협상하라라는 말을 측근에게 했다고 합니다. 폭스뉴스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덕수 대행이 지금 이런저런 일을 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언론들하고도 인터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어,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탄핵하겠다, 재탄핵하겠다, 월권 행위를 했다, 뭐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지만 아주 시끄럽죠. 짖는 개는 두렵기 때문에 짖는 겁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짖는 개는 물 용기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 방조 피의자를 왜 재판관에 임명하느냐 그러는데 아마 민주당이 혼비백산한 것 같습니다. 어제만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임상훈 부장판사 임명한 거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다가 뒤통수를 아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어, 입을 가진 민주당 당뇨들이 그냥 일제히 한덕수 때리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재탄핵을 했다가 이건 안 될 것이다. 뭐 그런 지금 멈칫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법조인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장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대통령이 이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라 파면이 돼서 권위 그 자리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면됐을 이 탄핵소추가 국회를 가게 됐을 때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것이고 그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이렇게 뭐 법적 의견이 맞서 있다라고 대개 언론들은 양비론 쪽으로 이렇게 양쪽을 다 맞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이완규 법제처장이요. 제가 듣기로는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아주 할 말은 하는 제일 똑부러진 그런 똑똑한 인물인 것으로 그 정평이 나 있고 어, 검사 생활을 20년 동안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서울 법대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46년 절친, 46년 친구, 46년 직이다. 그런데 이 계엄 선포 이후로 좀 사이가 멀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가까워진 건 윤석열 검찰총장 때 그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대충돌을 겪으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윤 총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완규 당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있은 직후에 뭐 안가에서 누구누구를 만났다. 계엄이 해제된 직후입니다. 선포된 직후가 아니라. 그래서 상황이 다 종료된 다음에 그 한번 만났던 걸 가지고 내란 방조 피의자다. 이제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민주당이
이완규 그 법제처장이 영 마음에 안 들거든. 재판관에 임명된 다음에 이완규 재판관을 탄핵을 해라. 그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취임 78일 만에,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78일 만에 처음 통화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확인을 했고, 조선, LNG, 무역 균형 협력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이 있은 뒤, 전화 통화가 있은 뒤 SNS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좋은 거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 지금 민주당은 원천 무효다, 원천 무효, 뭐 이렇게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 뭐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지금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북한 무장한 북한군 10여 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북상을 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한 상황을 떠보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합참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철책 근무를 포함해서 GP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 그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 저도 제 막내가 지금 최전방 근무를 하기 위해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눈이 후동짠만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6월 3일 날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돼 있는데, 장미꽃이 피는 시절이어서 장미 대선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청산 프레임이 격돌할 것이다, 다들 이렇게 봅니다. 청산 프레임. 청산 프레임, 이제 이거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얘기인데, 청산 프레임에서 지금 이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 종식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개헌보다 내란 종식, 이건데,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민주당 쪽에서 아마 로고송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민주당이 만든 로고송에는 내란 종식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들어가는 그런 노래가 아마 주종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란 종식, 내란 종식,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문제입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슬로건을 만들고 4글자 혹은 8글자의 그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심판이지요. 제명 청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종식이라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청산, 제명 청산, 제명 청산.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두 사람의 정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이는 뭐
상생적 적대관계, 공생관계, 적대적 공생관계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이재명도 청산돼야 된다. 제명청산, 제명청산 혹은 쌍욕을 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는 상상할 수가 없다. 쌍욕 종식. 이재명이 형수한테 쌍욕을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은 잊어야 될 때가 왔다. 제발 잊게 해다오.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이재명 쌍욕을 잊게 해주오. 예를 들면 말이죠. 쌍욕 종식, 거짓말 종식. 이재명이 받고 있는 대부분의 재판과 그 다음에 혐의는 그 바탕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종식, 쌍욕 종식, 쌍욕 종식, 거짓말 종식, 제명청산. 이 국민의힘이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전투 의지와 강력한 그 단일 대오의 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거기에 대단한 사람들이 좀 투입이 돼서 국민들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슬로건과 프레임을 만들어야 될 텐데 제명 심판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 4월 4일 헌법재판소 파면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제명 심판, 제명 심판의 시간이다. 형산, 공식, 심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청산 프레임이 격돌하는 그런 선거가 된다. 청산 프레임 격돌, 청산 프레임 격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하고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 하는 협상이 되기를 희망한다. 트럼프는 한국의 흑자하고 연세를 늘 이렇게 엮어가지고 주먹구구식 단순계산법으로 한국의 흑자를 과대평가를 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든 조선업, 방위비, 흑택 등에 있어서 레버리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한동훈 한덕수 대행 죄송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대통령이 할 일을 하는 한덕수 대행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 2명 지명하고 밀어왔던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하고 그 다음에 뭐 민주당에서는 유연적 월권 행사다 그러지만 한덕수 대행은 그것은 오롯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아주 의연하게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8면봉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네요. 대통령 몫인 헌재 재판관 2명 전격적으로 지명한 한덕수 대행.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또 탄핵을 하면 몸집을 키워줄까봐 생각이 복잡하다. 탄핵하면 몸집 키워줄까봐 생각이 복잡한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탄핵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만약 민주당이 또 탄핵을 하고 뭐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그러면은 바로 자진 사퇴를 한다. 바로 자진 사퇴를 한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은밀한
어떤 협력하에 국민의힘이 입당을 해서 대선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중국 고등학생이 한국, 미국, 한미 공군기지 촬영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 비슷한 경우가 6번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 관리라는 거 아닙니까? 번개가 잦으면 천둥이 치는 법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때 했던 말이 그게 이런 걸 두고 한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했다라는 오보가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 주식시장이 폭등했다가 오보입니다라고 알려지자 다시 폭락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 개헌 논의 이런 것들은 이재명 한 사람 입에 달려 있다면 글로벌 시장은 트럼프라는 사람, 그 한 사람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방위비하고 관세.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이라든지 방위비를 이제 GDP 대비 얼마로 올린다든지 하는 그 방위비하고 관세하고 이게 연계된 방위비 관세 방위비가 묶여 있는 원스톱 톱다운 방식의 그러니까 한미 정상들이 만나는 원스톱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깜짝 카드 민주당이 혼비백산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헌법재판관 두 사람 이완규, 함상훈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두 명이 합류를 해서 보수 우위로 재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9명 정족수가 채워지면은 이제 보수가 4명, 중도가 3명, 진보가 2명 이렇게 됩니다. 보수는 정형식, 조한창, 이완규, 김상훈, 중도는 정정미, 김형두, 김복형, 진보는 정계선, 마흔혁. 그래서 보수 우위 체제로 재편됩니다. 조선일보는 한덕수 대행이 할 일을 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할 일을 한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한덕수가 헌재를 농단했다. 이런 제목을 붙였네요. 마은혁은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3일 만에 임명이 된 셈이다. 야당 쪽에서는 내란 종식을 막으려는 알박기 인사를 한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6조 6천억이다. 이렇게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1분기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이 전망한 것보다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선방했다. 그런데 신제품 갤럭시 S25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이 1등 공신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해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폭스뉴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이제 이완규 내란 동조 세력의 그 권한 남용이다. 한덕수도 내란 동조 세력
이완규도 내환 동조 세력 권한 남용이다. 재탄핵으로 갔느냐? 지금 매우 망설이고 있고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